블링블링 빛나유. 손동작이 마음대로 되어가고 있어. 예, 안녕하세요. 저는 빛나유 매니저 이마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빛나유 개관 아직도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원 멤버예요. 임승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오늘 할 거는 우리는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굳이라는 말입니다. 굳이.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요 두 단어, 굳이. 예, 요거를 집중해서 그러니까 떠올리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굳이 우리 아까 차 타고 오면서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이슈를 일주일 전이나 며칠 전에 이제 화두를 던져요, 누군가. 그래서 이걸 해보자. 근데 오늘은 계속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오다가 뭘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굳이 왜 그걸 해야 되느냐. 지난주부터 세미나를 이제 저는 이제 임시치아라고 치과 선생님들이 이제 가르쳐주는 그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입강면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왔어요. 지난 2주 전부터. 되게 힘들어 하세요. 근데 저도 어차피 손기술을 가르치는 직업이라 선생님들이 잘 못하면 저도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이 쌤이 못하면 뭐가 돼요? 템포 명장이 가르쳤는데. 아, 그렇죠. 결과물인데. 어디 가가 니한테 배웠는데 별로더라라는 소리를 듣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최대한 많이 잘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게이지가 좀 낮은 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연장으로 몰아쳐서. 그래서 생각보다 진도를 많이 못 냈어요. 처음에 되게 속상했어요. 아, 내가 실력이 이렇게 없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이게 원데이 프로그램이니까 이 하루 안에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쌤들 다독여야 되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쌤들이 하는 멘트 중에 옛날부터 이 멘트는 왔었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렇죠. 내가 굳이 수원에까지 와서 그리고 거기 역세권에 있는 바로 그 옆에 있는 가게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게 아니라 또 버스를 타고 이 구석까지 와서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비단길이 펼쳐질 것 같은 그 설렘 속에서 앉았는데 계속 미국으로 빠지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 미국으로 빠지고 있는 이 상태. 내가 지금 여기 어디? 나 지금 뭐 하고 있고? 아, 이거 지금 너무 힘들다. 계속 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걸 배워야 연봉이 올라가는데 지금 이걸 해야 되거든. 해야만 하거든. 근데 하면서도 느끼는 게 이렇게까지 안 해도 사는 사람들 있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놓아버리고 싶은. 그렇죠. 그리고 이 강사가 계속 나를 갑자기 확 이렇게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계속 뭐 안 되는 이걸 계속 시키기만 하지? 뭐 결과는 안 보여주지? 아, 미쳐버리는 거지 그 사람들. 근데 이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찍고 가지 않으면 우리 예전에 했던 것처럼 1부터 10이 있는데 중간 단계를 대충 찍고 넘어가면 답이 없고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본기를 갖출 때까지 그러니까 기본기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왔어요. 지난주에 이번 주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이제 갖출 때까지 설명하면서 겨우겨우 해서 어쨌든 싱글은 하게 가서 해서 보냈어. 가장 기초만 해서 보냈는데 결국엔 이 소리가 나왔죠. 다음에 한 번 더 와. 한 번 제발 더 와. 이거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멘트를 쓰면서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이런 멘트를 썼어요. 어떤 선생님한테. 그 쌤이 직접적으로 물었어. 다른 사람은 이제 돌아 물었는데 그 쌤이 근데요 쌤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고 나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해주기를 당신의 병원에 당신 선배나 혹은 그동안 내가 겪었던 선배가 있었죠. 그런데 그 선배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물어봤어. 진짜 괜찮은 선배가 있었으면 아마 배우는 것도 좀 달랐을 거고 여기 와서도 좀 더 달랐을 건데 괜찮은 선배가 없었어. 그래서 물어본 거야. 없었을 거니까. 그랬더니 없었대. 그러면서 그 선배처럼 되고 싶지 않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당신이 요고비를 못 넘기면 걔보다 못하거나 걔 정도 되거나 좋아?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아는 그 지점에 사람들이 다 거기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단지 선배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 서 있는지 사실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에서 요 치과 일을 좀 많이 해왔고 그리고 그 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을 바라보는 후배의 입장에서는
저분이 나에게 그 내가 모르는 지점을 찍어주고 그 갈급함을 채워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병원이라는 곳은 굉장히 공부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고 케이스를 보면서 서로 이 케이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해서 다음 케이스에는 어떻게 해보자라고 이렇게 연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야 되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갈려져 있죠. 근데 그건 치과뿐만 아니라 모든 그치. 이제 그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는 다 일어나는 일이긴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방금 소름이 돋았던 게 이 네. 선생님은 우리 과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치과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치과인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거기서도 이런 소리를 하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치과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비디오가 흘러가는 것처럼 다 상상이 되어지는 거죠. 이미 살아보셨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왜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는지 이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다음 문을 여는 거를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지 사실상 궁금해하고 싶지도 않아. 알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기 그만. 여기 이제 그만 여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저도 여기 그만까지 해서 저는 제 삶을 보면 왜 굳이 그것까지 하세요라고 질문 받을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이걸 적용시키기 굉장히 어렵고 저는 왜 굳이를 선택했을까? 저는 굉장히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염세적이고 굉장히 입이 튀어나온 그러니까 인생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욕구의 불만, 그다음 자기 실현 욕망도 굉장히 큰 그런 종자거든요. 그런 인간상. 그렇지. 그러니까 욕망의 어떤 덩어리. 그런 인간인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죠. 공감하고 있어. 그러니까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이제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우울에 빠지기 굉장히 쉬운 체질인 거야. 이 성향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잠깐 기분 좋고 기분 안 좋으면 쭉 좋은 일 있으면 올라갔다가 쭉. 그러니까 우리 혜윤이가 언제 기분이 좋아져? 언제 기분이 좋아질 예정이야? 이런 질문을 하는. 이 집 아들 딸들이 물어보거든. 그렇지. 엄마 기분은 언제 좋아지는데 언제 좋아질 예정이야? 제발 예고를 해줘. 아니면 그러니까 예고 없이 버럭하니까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아이디어가 없고 창조적인 일을 행하지 않을 때 우울감이 덥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남편이 속색이고 애들 속색이도 기분 나쁘죠. 우울 오죠. 그리고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우울한데 가장 큰 우울감은 내가 인정 못 받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더 이상 아무 좋은 생각이 안 난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반짝반짝한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을 때 받아치는 이제 성향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자기 하고 싶은 걸 못할 때. 근데 이걸 들으면 선생님은 그런 예술적인 작업을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이잖아요. 생활인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매일 똑같이 매일 반짝반짝한 걸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루틴을 채워가는 이 일상이 저 같은 경우는 창조적인 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루틴을 지켜가는 것도 굉장히 못하는 흐트러버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성향인데 매일 그 시간에 이거, 그 시간에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루틴을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창조적인 일인데 저 같은 성향이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의 사람이 매일 루틴을 지켜서 꾸준히 하는 걸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근데 저는 그 힘들고 싫은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아까 그랬죠. 왜 굳이 이것까지 해야 돼요라는 질문이 왜 없었겠어요. 나 같은 경우는 수시로 오죠. 왜냐면은 돈을 못 벌어도 그냥 나는 이것만 하고 살 거야라고 하는 이제 지극히 호불호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유일하게 잡고 있던 이 하나가 실증 나버리면 나 어떻게 살아? 그렇지. 근데 그 하나가 실증 나버렸어. 그러면 이제 내가 왜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라는 거를 이제 수십만 가지고 계속 오겠죠. 나와버렸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일한 좋아하는 단 한 거지 이게
다시 하고 싶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알아챈 거죠. 그럼 이거 단 한 가지라도 내가 계속 하려면, 유지하려면 내가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랑 맥락이 비슷한 거야. MC 치아도 나도 나 역시 이걸 안 하면 살 수 없는 어떤 순간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너무 우울감이 심한 아이였어요. 내가 사회적으로 반사회성이 좀 있던 애라서.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게 임시치아였던 거야. 마침 이 애가 하고 있으면 생각이 없어지던 애였던 거야. 그래서 매달린 거야. 그렇지. 사람들은 내가 이걸 열심히 잘해서 뭐가 되려고 한 줄 아는데 내가 살라고 그걸 붙잡고 하다 보니까 얘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다 애정을 쏟고 뭔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이론을 탄생시키고 이걸 지금까지 이제 실습화 시켜서 강사를 13년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도 이 임시차라는 게 돈벌이 수단이에요. 사실은 내가 월급을 올리기 위한 수단인데 수단을 배우러 왔어요. 어쩔 수 없어서. 그렇지. 그 어쩔 수 없어서 해서 선택을 해버렸단 말이야. 근데 이거에서 선택을 하긴 했는데 이제부터 답을 찾아야 되잖아. 그럼 매일 하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표현을 많이 써. 굶어야 살이 빠지잖아. 그럼 먹고 싶은 거 참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굳이 왜 그것까지 해야 돼요라는 질문 속에서 내가 그 스스로 고통을 선택하지 아니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갈등하지 않고 고통 없고 내가 이걸 안 하면 돼요. 그럼 굉장히 평안한 삶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고통이 없고 갈등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럴 때 저 자신을 봤어요. 어둠 그 자체. 그리고 놔버리는 걸 뭐라고 하죠? 애들 청소년들이 놔버리는 거. 그 자체. 아무것도 의욕이 없는 그 상태. 그러니까 삶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 에너지를 끌어올리지도 않고 내 의지를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럼 삶이 없잖아. 그렇지. 그냥 인간의 껍데기를 쓰고 그냥 매일 그냥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번 전시에 두 아줌마가 왔는데 한 아줌마는 자기는 지금 큰애가 고2예요. 그래서 나 그 아줌마들을 유치원 때부터 봤는데 이 한 A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자기의 삶을 굉장히 만족하는 엄마. 그러니까 육아하고 남편 돌보고 그 다음에 시장 보고 그렇게 사는 걸 굉장히 만족스럽대. 그래서 그러면 굳이 그걸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내가 하는 활동,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선생님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굳이란 단어를 이 사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B 엄마는 다르는 거예요. B 엄마는 뭐라냐면 유치원 때부터 지금 고2까지 10년 동안 자기는 항상 갈급했다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똑같이 유치원 엄마에서 나는 어떤 잡이나 내 세계를 가졌다는 거지.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너는 실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시실에 왔을 때 너는 실현했잖아. 그래서 이 A랑 엄마가 나는 괜찮은데 얘는 항상 갈급한다? 얘를 좀 도와줘?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에 그냥 만족하고 자기의 삶에서 굳이 그 다음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기도 하고 그 세계를 궁금해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A지. 그걸로 행복한 거야. 그걸로 끝이야. 그것도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삶이야. 그걸 인정해야 돼. 근데 문제는 B가 문제인 거야. 그렇지. 내 갈급이 있는 사람. 갈급. 그러니까 자기 실현의 욕구, 내 인생이 달라지고 싶은 그 욕구, 그 욕망, 그걸 가진 B가 문제인 거야. 그렇지. 근데 그게 어떤 수단이 돼. 예를 들면 내가 바리스타를 배우러 간다던가 뭘 어떻게 라탄을 한다던가 어떤 작업을 왔는데 여기서 분명히 뭐든 다 힘든 고비가 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어떤 장인의 경지나 아니면 뭔가 좀 잘하려고 하는 그 경지까지 가려면 어쨌든 넘어서야 되는 그 고비가 있는데 그 산이 깔딱깔딱 숲 넘어갈 정도로 너 해서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 산을 깔딱깔딱해서 숲 넘어가고 싶진 않고 난 헬기 타고 윙 하고 넘어가고 싶은 거지. 그런 분들이 우리 세미나로 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돈을 이제 내고 교육비를 내고 이제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비행기 태워줄 줄 알고 이제 돈을 내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나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깔딱깔딱 같이 손잡고 넘어가는 스타일이거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그걸 넘어가는 여러 가지 100만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비행기 타고 가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비행기 타는 거 굉장히 빨리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요. 비행기 타는 분들은 대부분 날 때부터 타고난 1000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 그렇잖아. 사실상
저는 이코노미를 타잖아요. 근데 비즈니스를 사는 사람들은 일단 이미 돈이 많아. 한번 끊을 때 200만 원짜리를 끊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임시 치약 깎는 방법을 배울 때 이미 그러니까 어떤 잠재 능력,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정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여기 테이블에 앉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내가 비교될 수 있어요. 정말 자꾸 곁눈질이 되겠지.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거를 잘해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감안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맨날 한 소리가 있잖아. 그런 선생님한테 비행기 티켓을 갖고 태어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 엄마한테 감사해. 그 얘기 꼭 하거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되게 특징이 뭐냐면 그걸 또 몰라. 모르는 거 그게 없어.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함은 둘째치고 그거는 감사함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데 끈기가 없어. 끈기가 없어. 그러니까 초반에는 잘 되니까 좋은데 그 선까지지 거기서 더 넘어가진 않더라고. 왜냐면은 자기가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극한 스트레스와 극한 노력을 가지고 그걸 이뤄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귀하게 모르시더라고. 그러니까 귀한 줄 모르시더라고. 어떻게 했는데 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그렇게 되는지도 알아. 그렇지.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누구나 되는 분들이 상사로 오면 미쳐버리는 게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넌 그게 왜 안 돼? 이런 식으로 이게 어느 직군에 가도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게 문제거든. 능력 있는 애들한테 뭘 배우면 이게 너무 힘든 거거든. 그래서 나는 이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너는 원래 가진 게 나처럼 바닥이야. 그래서 우리는 차곡차곡 쌓아가야 돼. 정말 맞아요. 무식하게, 정말 힘들게. 그래서 내가 그걸 시켜줄 거야. 너한테 PT도 시켜주고 영양도 어떻게 몸에 공급하는지 알려줄 거고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싫은 거지. 그러니까 굳이 왜 여기서 이걸 해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그 말을 누군가 만약에 했어요. 근데 선생을 잘 만나야 되는 게 이 선생님 요 단계에 오면은 굉장히 극한 스트레스가 오실 겁니다라고 듣는 것과 그러니까 이게 예상하지 못하는 것과 예상하는 건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기 전에 너무너무 싫었던 게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수면 내시경은 어떻게 하는 거지? 내가 유방검사를 할 때 이 유방을 어떻게 올리고 이걸 내가 상상 못했잖아요. 그래. 근데 그걸 가늠하지 않고 했을 때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치. 너무 싫었어. 근데 한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유방 검사를 하러 가기 딱 그 문 앞에서 이제 그 스트레스가 점점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고 내가 그 스트레스를 한번 이제 이겨냈단 말 절대 하면 안 돼. 한번 스트레스와 만나봤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스트레스는 괴로워. 근데 그 스트레스로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견디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근데 굳이라는 그 지점이 바로 스트레스 게이지가 최상. 그래서 여기 오면 오후 3시만 지나면 우리 세미나를 들으면 다 스트레스 게이지가 최대치로 올라. 머리에 김이 나는 게 보여. 그러니까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 근데 중요한 건 성질 급하고 기질 뜨거운 사람들은 더 큰 게이지긴 사실이에요. 일찍 저 같은 와. 종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걸 내가 맞이해야 된다. 그렇지. 맞이하겠다. 요걸 자꾸 내 뇌에다가 자꾸 입력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뇌가 굉장히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서 내가 이 스트레스 자꾸 만나야 돼. 그리고 친해져야 돼라고 이렇게 자꾸 암시를 하면 얘가 그걸 학습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걸 임했을 때 오히려 잠잠해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요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스트레스를 어릴 때부터 받아온 사람과 그럼 스트레스 이기는 힘이 생기잖아. 근데 어릴 때부터 엄마가 온실 속에 화초처럼 키운 아이들이 있거든. 여기 오면 여기가 지금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오냐면 제일 어린 사람이 치대생들이고 제일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50대 후반, 60대 초반도 오시고. 근데 이제 그분들은 50대 후반에 오셔서 지금 60대가 되신 거지. 그 50대 후반까지 교육생이 오셨었는데 그분들 이렇게 겪어보면 나이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아서 이걸 견뎌낸 사람과 안 견뎌낸 사람이 여기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요. 이 사람 살아온 인생이 이걸 하다 보면. 왜냐면 손기술 가르치다 보면 약간 사람을 워낙 많이 만나서 그런지 이런 말씀 좀 그런데 크리스찬이 거의 반무당 수준이 돼가는 거죠. 이게 딱 나오지. 그러니까 견적이 나오는 거야. 그럼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요즘 오는 어린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내가 살아온 배경 중에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았던 분들은 확실히 이런 고게이지의 기술을 배우는 걸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잘 치는 거는 보세요. 시험이라는 건 종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과 대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종이 안에서 그 문장에서 요 해답을 찾는 거는 사람과 교감해서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이 아니니까 어떻게든 혼자 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방대한 양을 외우고 스스로 굉장히 노력하면 여기 있는 문제 다 맞출 수가 있어. 근데 여기 있는 이 문제를 딱 치과에 가가지고 딱 대면했을 때 사람과 했을 때는 굉장한 큰 괴리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자기가 상상했던 그 시험 문제에서는 분명히 내가 이걸 체킹해가지고 A를 받았는데 그걸 적용시키는 치과에서 그 비슷한 상황이 도래했어. 근데 내가 A처럼 말하고 있었는데 상대는 그 자기의 말을 못 알아듣는 그렇지, 거예요. 그거지. 서로 이게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야. 치과 다니는 줄 알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엄마들이 애가 공부를 잘하면 그게 얘가 앞으로도 뭔가 배울 때도 빨리빨리 배우고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치대생들이 제가 온다 그랬잖아요. 치대생부터 개원이부터 현역 지금 이미 개원해서 현역에 있는 의사들도 와요. 세미나를 들으러. 그럼 이 사람들은 어쨌든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인들이잖아요. 그렇죠. 1등이지. 대학 쪽에 있는 웬만한 대학 선생님들은 다 의대는 다 1등이야. 그게 최소 점수가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굉장히 또 재밌는 상황이 생겨요. 어떻게요? 다양해. 이 스트레스를 똑같이 받거든. 근데 어떤 분은 이걸 피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손 슬그머니 놓고 담배 한 대를 피러 가요. 그치. 일단 좀 피해야죠. 그리고, 일단은.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자기가 포부가 아침부터 브릿지를 하러 온 거야. 제일 최난이도를 하러 온 거지, 자기 나름은. 제일 어려운 거군요. 그래서 처음엔 쉽게 자기 원하는 거 하다 다 주거든. 그래서 해봐 이렇게 딱 줘요. 그런데 이제 지워주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이 스트레스 못 견디는 상황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해내는 사람도 있는데 분명 근데 아닌 사람들 중에 이제 네.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담배를 피러 간다던가 아니면 괴로워한다던가 아 저 다음에 올게요 하고 가버린다던가. 그쵸. 너무 뜨끈뜨끈하니까 이게. 근데 어떤 분이 최근에 아주 재밌는 분을 봤는데 이분이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좀 그렇게 어릴 때부터 키워놓은 건지 되게 막 그런 느낌이 어떤 거냐면 자기가 이제 더 작은 게이지 한 단계 스텝을 내려갔어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그걸 해본 거예요. 내가 이제 권해봤거든. 그걸 해보시라고. 차라리 낮은 단계로. 그래서 이제 이분도 자기도 그걸 해보겠다고 했고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해서 하면서 해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애기 웃음이 있어. 이걸 해냈을 때. 똑같네요. 왜냐면 내가 가르쳐주는 거는 가르쳐주는 거지 직접 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난 그 부분을 터치하지 않아. 역시. 대신해주지 않거든. 손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림 그렸는데 이거 아니야 하고 물감칠하는 거 나 그 절대 안 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손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의 스스로 해냈다는 그 기쁨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저 이제부터 연습할 거예요 라고 한 거야. 저 너무 재밌어요. 저 느는 게 너무 좋아요. 유치원생 같이. 그러니까 대학 1등 그 치대 나온 사람 말입니다. 지금 요 멘트가. 개원하셨어요 이번에.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장면이. 와. 그 장면이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치과를 하시면 난 그분 병원 알면 진짜 홍보해주고 싶을 정도. 왜냐면 이 사람은 환자가 왔을 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분이 조금 어려운 케이스가 와도 이 사람은 공부해서 해낼 사람인 거야. 오늘 못해도 내일 해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굳이 여기 왜 이거를 해야 되냐라고 질문이 왔다 그러면 정리를 딱 할 수가 있는 게 안 해도 돼요. 그래 안 해도 돼. 두 엄마 중에서 안 해도 행복한 삶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자기 스스로도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갈망을 해서 왔으면 쟁취를 하려면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걸 확실히 있어. 정말 그 해분이 있어. 있지. 천국이 있어. 해분 존재해요. 존재있잖아. 해분이 있어. 근데 이제 그 해분 전에 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를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경험을 해야만 해분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왜냐면은 지금 해분에 가려고 50만 원을 꽂은 거잖아요. 근데 해분에 가지 않고 이걸 놔버리면 정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속마음, 내가 왜 50만 원을 들여서 여기 왔지? 이 생각. 그렇지. 근데 사실 해분에 보내기 위해서 여기 50만 원 지금 입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해분도 도착할 수 있게 안내해 드리는데 그 안내자가 스트레스 받지는 않죠. 걸어가는 그 동행인은 안내만 해주니까 이미 해분에 갔다 온 사람이잖아. 그치, 해분에 갔다 그래서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쯤이면 스트레스가 옵니다라고 안내해 줄 수 있지만 그치. 자기 마음이 이미 편해. 안내자는. 안내자 마음 편해. 근데
그 당사자는 예상하지 못한 스트레스가 오면 이제 놔버릴 수 있는데 그치. 안내자가 요 구간에서는 극심하게 오실 겁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짚어줄 수 있는 지점을 아는 사람이 안내자인데 그래서 5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독학을 하는 건 그걸 내가 다 겪는 거야. 나같이 그렇죠. 독학을 한 사람은. 근데 이제 어떤 뭐 세미나든 임시체하든 아니면 저기 우리 영어를 배우러 가든 뭘 배우러 가도 그게 그 값을 치르러 가는 거야. 안내자의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점을 찍어주는 거. 여기는 어떤 단계다. 당신은 어떤 단계에 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괜찮아질 건데, 근데 그 괜찮아지기 전에 굉장히 괴로울 거다. 근데 괴로운 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한 번도 괴롭지 않으려고 자꾸 피해 다녔기 때문에 괴로움을 맞이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저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올만하면 피하고 다른 묶음에 가. 일단 거기 동그라미에서 나와. 그리고 갈등이 시작할 만하면 도망쳐. 그 동그라미에서 나와. 그럼 그 동그라미에서 나와서 혼자 있다가 혼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상관이 없지. 나는 어떻게 인정받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혼자 있으면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지의 의미는 사실 내 욕망과 직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이 사실상 이제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이제 욕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결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허영의 욕망, 그다음에 성욕의 욕망, 그다음에 그 남자를 많이 만나고 싶으면 이런 욕망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욕망은 이 병원 안에서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거잖아. 당신 너무 잘한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가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정확하게 그 임시치아를 깎을 수 있었냐. 그리고 나도 배우고 싶다. 그리고 선배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의 뭔가 매뉴얼이 있고 뭐 이걸 들었을 때 내가 잘 이해된다. 이런 선배 되고 싶은 거잖아. 치과에 와봤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얼마나 좋은 욕망이에요. 그렇지. 아름다운 거지. 그러니까 그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럼 빈 껍데기 거지. 아까 말한 그럼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욕망을 우리가 부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그 구지는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 구지에서 그 스트레스 단계를 맞이하고 해분에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마음이 조금 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해분은 결론은 존재예요. 그거지. 해분을 가기. 존재예요. 해분에 욕망이 있는 거야. 그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짓을 하겠냐 하실 수 있는데 부귀 영화까지는 우리 원하지도 않아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어떤 성향인지는 모르시겠지만 결국 이거 본다는 거는 나 잘하고 싶고 뭔가 인생에 의해서 의미적인 걸 하고 싶어서 이 영상 보는 거거든요. 사실 이 두 아줌마가 떠드는 거 왜 보겠어요? 근데 그렇다면 부귀 영화까지는 일단 접어. 그거까지 이 삶 안에서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에서 나는 잘하고 싶잖아. 그렇다면 구지를 넘어보자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말 속에 그 말을 일단 빼. 굳이 왜 내가 이것까지라는 말 빼고 해볼까?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질이 질긴 사람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 좀 저를 기다려주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이 스트레스를 못 이기겠어. 그럼 좀 나아요. 그리고 조금 한 2주, 3주 좀 안 하다가 4주 차에 다시 그 쌤한테 간다거나 다시 그 재료를 잡는다거나 약간 이렇게 조금 나 스스로를 봐주는 시간은 좀 있었어요. 반드시. 나 역시 그랬어요. 난들 어디 하루도 안 쉬고 다 있겠나. 그러니까 그게 긴 레이스라는 거예요. 그렇지. 길게 보고 갔지. 뻘짓하더라고. 나 건축회사 갔던 애야. 나 사회복지사 밑에서 사무보조도 했던 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뺑이를 쳤죠. 그럼 하기 싫어서 피하다가 다시 돌아왔어. 계속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뺑이를 쳤는데 다 의미는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의미 없다는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다가 계속 바꾸는 것도 사실상 좋아 보이진 않지만 안 좋지는 않다는 거. 다 좋다는 거야. 그렇지. 그런 거는 또 기회 되면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은 그렇죠. 오늘은 굳이 이꼴 욕망 이겨내려면 천국이 있으니 한번 그러니까 넘어보자. 존재한다는 거. 넘어보자. 그 얘기예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